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뭐 형태를 떠나서 쉐이드를 먼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양을 여태까지 해왔죠,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을 해왔고, 다른 세미나에서 솔직히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쉐이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는 비타펜 클래시컬 16개, 3D 마스터 26개 합쳐서 42개의 쉐이드를 오직 파우더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치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색, 그죠? 그거를 찾아낸 거. 그거를 찾아내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전화할 때도 제가 그러죠. A계열, B계열, C계열, D계열 스테인 없이 맞출 수 있어요? 주위에서 봤어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랬다 제가 또 거기서 또 다른 세미나 가서 C계열 정확하게 파우더를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해봐요. D계열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해봐요. 그걸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투어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쉐이드 가이드에 굉장히 맹신하고 있죠. 쉐이드 가이드를. 근데 말 그대로 쉐이드 가이드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길잡이죠. 이걸 참고해서 만들라는 건데, 이게 정답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역시 쉐이드 가이드 총 42개에 할 수 있는 거에 국한돼서 만족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쉐이드를 좀 더 완벽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숙제를 내주지 않았는데, 자, 스폰지를 딱 물에 적심과 동시에, 적시기 전에는 이게 무슨 색이었어요? 뭐 민트색? 민트색? 적시고 난 부분은 무슨 색이 돼요? 진한 민트색이 되죠. 요거를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딱 봤을 때 대부분 무슨 생각? 물에 젖었으니까 당연히 진해지지. 거기서 제가 끝났으면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를 할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소한 발견이 지금 제 쉐이드 체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딸 때문에 알게 됐는데, 자, 물에 젖으면 모든 사물은 색이 진해지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젖으니까 당연히 진해지죠 해서 끝나는데,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색깔을 덧대지 않았는데 왜 진해지지?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여기에 물감을 지금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거라고는 아무 색깔도 없는 물이에요. 물. 아무 색깔도 없는 물을 싹 바른과 동시에 색깔이 진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쉐이드 낼 때 어떻게 해요? 포세린 할 때 색이 안 나왔어. 색깔을 칠하죠. 색깔을 칠해야만 색이 바뀔 수 있다고 여태까지 기공 포슬린 역사에는 계속 그런 방법을 써왔어요. 근데 저는 색깔을 안 칠해도 색깔을 더 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왜 물이 들어가면 얘가 왜 색깔이 진해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려면 이제 물리를 알아야 돼요. 물리 중에서 광학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의 역할은 여기서 빛을 흡수한 거예요. 자, 이 밝은 민트색은 태양광선에 있는 색 중에서 민트빛이 반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반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민트빛이 이 밝은 쪽에서의 반사하는 양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눈이 느낄 때 더 진한 민트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포세린에서 빛을 반사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흡수하는 애들을 선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흡수하는 애들. 포세린 자체를 물에 적실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포세린 세팅하고 침을 많이 묻히란 얘기인가? 이미 침을 많이 묻어 있어요. 흡수하는 애들. 물이 아니라 다른 흡수하는 파우더를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흡수하는 파우더를 썼을 때 내가 A3라고 작업을 하잖아요. A3보다 더 진한 구강 내에서 더 진한 쉐이드의 치아가 나오는 거예요. A3에서.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발견한 거는 여기서 끝났었어요. 여기서 끝났었어요. 색을 색이 아닌 요소로 진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 이 색과 이 색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가 더 깊어 보이느냐? 뭐가 더 깊어 보이느냐? 그걸 영어로 그냥 depth라고 하거든요. 반사하는 것들은 깊이가 얕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무게감이 없죠. 이쪽은 어때요? 뭔지 모르지만 뭐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묵직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깊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같은 두께이지만 얘는 얇게 느껴지고 얘는 두께가 깊어 보이는 거야. 정면만 봤어도. 근데 자연치는 깊어 보여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뭔가를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 반사도 물론 하고 있지만 뭔가를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얘랑 똑같은 얘를 보철을 만들었어. 현저하게 얇아 보여. 깊이감이 없어 보여. 그럼 얘는 얘에 비해서 빛을 많이 반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철이 자연치아와 다른 거는 그냥 캡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치부를 했어요. 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반사량이 달라서 그래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흡수량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흡수를 많이 해줘야 돼. 근데 얘는 반사를 많이. 물론 그 반사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캡이죠. 근데 캡이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세라믹을 했어. 올세라믹을 해도 여러분께 튀어 보여요. 레이어링 할 때의 파우더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회사의 파우더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뉴얼에 들어가는 A3면 A3 매뉴얼에 이걸 씁니다라고 했을 때 그 파우더들은 자연치보다 더 많은 반사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세라믹을 해도 튀어 보이는 거는 반사량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에나멜층, 덴틴층, 서비컬층에서 자연치와의 흡사한 반사량, 반대로 말하면 자연치아와 비슷한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 치아를 만들어요. 여태까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그거에 대한 기초였어요. 그럼 여기서 깊이감을 주기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얘가 깊이감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 미술학 쪽에서는 얘는 튀어나와 보인다 해서 진출색이라고 해요. 진출색. 미술에서는. 반대로 얘는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얘네들은 미술학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후퇴색이라고 해요. 후퇴색. 그래서 이 진출색과 후퇴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출색과 후퇴색. 진출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게요? 진출색, 진출해 밖으로 나오려 그래요. 팽창하는, 팽창하는 거 같죠? 후퇴색 뒤로 꺼지려고 해요. 수축. 결론은 이 요소들을 넣어줘야지 내 포슬린이 자연치만큼 깊이감이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출시키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색깔 빨주, 노초, 파남, 보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빨강, 주황, 노랑, 그걸 난색이래요. 난색, 따뜻한 색. 난색, 그게 빨주노죠. 그럼 봐봐, 빨주노 사람 이름 빨강, 주황, 노랑이 치아에 다 들어있죠. 치아의 핵심을 이루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쓰고 있죠. 여러분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지고 들어갔어. 그죠? 자, 이거에 반대되는 색은 한색이라고요. 한색. 뭐가 있어요? 파란 계열, 파란 계열, 파남보, 파남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적외선이라고 하죠. 빨간색 각을 넘어서는 애들은 적외선이라고 해요. 그게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물리 공부 열심히 했나봐요 다들. 네, 얘를 장파라고 해요. 장파. 얘는 단파. 장파장, 단파장. 그러니까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빨간색 쪽에 당연히 길잖아요. 이렇게 파장이 길고, 파란색 쪽이 짧게 확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힘이 세요. 적외선이 힘이 훨씬 세잖아요.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적외선이 힘이 약한 이유는 파장이 길다는 거는 여기 가는데 얘는 길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엄청 오래 걸리죠. 이 힘이 약하죠. 근데 자외선은 뱀처럼 이렇게 딱 가는 거야. 빨리 가잖아요.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애들이 빠르고 힘이 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두 개는 같은 얘기죠? 난색, 장파장, 한색, 단파장 같은 얘기죠? 그런데 또 웃긴 거는 파남보는 파우더에서 많이 쓰질 않아요. 거의 구성이 없어요. 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하고, 포세린 책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파란 계열을 쓰지 말아라고 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제가 지금 별표 쳐놨죠.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고명도. 밝을수록 튀어 보이겠죠. 명도는 뭐예요? 밝고 어둠이. 고명도. 그럼 얘는 당연히 저명도죠. 그죠? 절대 외우지 말아요. 그럼 명도가 나왔으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고채도, 저채도. 고채도라는 건 뭐예요? 가장 선명한 색. 원색. 원색. 제가 그 세미나 2804에도 그 색의 힘에 대해서 해놨는데, 빨간색의 힘이 굉장히 세요. 빨주노. 반사를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 원색 중에서 7가지 무지개 색깔 빨주노, 초파남보 중에서 빨주노의 반사량이 제일 커요. 그럼 제일 튀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채도가 튀어 보이는 거. 반대로 저채도는 어두워 보여. 그러니까 저채도는 무슨 뜻이에요? 채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채도가 낮다라는 뜻은 지난 시간 저번에 얘기했죠. 채도가 낮는 거는 뭐?
회색 같은 애들이 들어간 거지. 회색 같은 애. 주로 저채도를 만드는 요인은 플러스 무채색이에요. 그 중에 무채색은 뭐가 있어요? 흰색, 회색, 검정이 있는데 흰색을 제외한 회색과 검정색이 포함됐을 때의 저채도.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후퇴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색깔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유채색, 얘는 무채색. 유채색, 색깔이 있을수록 튀어 보이죠. 무채색일수록 들어가 보이는데 단 예외는 역시 무채색에서고 흰색은 제외하세요. 왜? 흰색은 고명도에 들어가니까.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또는 미술 전공책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대학 이런 책. 요런 5가지에 의해서 진출색과 후퇴색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아의 주요 색깔들이 빨주노예요. 자연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자연치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우더들도 빨주노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빨주노로 만들었는데 자연치의 빨주노는 깊어 보인다고 아까 그랬죠. 우리 보철의 빨주노는 깊어 보이지 않아.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자연치아는 뭔가 계속 흡수를 해줘. 반사. 흡수가 많고 얘는 반사가 많다는 얘기. 반사가 많다. 이거는 뭘로 귀결되느냐? 그 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살도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는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후레쉬 비추면 어떻게 해요? 손등에다가 후레쉬를 비췄어요. 확 가까이 돼가지고 후레쉬를 딱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확 붉은 나게 되거든요. 그죠? 색상에 의해서는 우리 인체의 모든 것들, 뼈도 그렇죠. 색상에 의해서는 우리의 인체에 있는 것들이 불투명해요. 근데 빛에 의해서는 우리 인체의 것들은 투과를 해요. 이게 가요? 이거? 다 해봤죠? 빛이 나온다고. 그런데 보철은 우선 캡이 빛을 투과 못하잖아. 그래서 그 캡이 문제. 그럼 결론은 뭐냐? 자연치는 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색을 띠는 이유는 자연치아가 투과성이 많기 때문에. 투과성이.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찾아낸 게 후퇴색이 되려면 투과를 줘야 돼. 투과는 곧 빛을 흡수하는. 반대로 투과가 없다. 반사를 많이 하죠. 이해가요? 포슬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래 첫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코어의 제일 얇은 부분 캡을 커버하는 방식 3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끝에서 투과시켜주는 거예요. 확 빛을 싹 잡아먹게 해주는 거. 요거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캡을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저는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글로 제가 설명하죠. 합당하게 증거를 제시해주죠.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주는 이유는 여태까지 기공계가 학교에서부터 모든 교육들이 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근데 모든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단 하나의 사건, 얘 때문에요. 이 이론은 전 세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처음으로 만들어낸 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써먹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쉐이드는 자연치랑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제가 가르치고 있음에도 저 유명하지 않죠?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거는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배우는 사람들이 나만큼 할 수 있어야지. 근데 다른 데 어딜 가더라도 세미나 연자들만 잘한다 그러지 배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똑같아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임상에서 나가시면 엄청 좋은 케이스들 많이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루에 한 케이스도 안 해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해요. 단 여러분들은 환경이 되는데 이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스스로 세미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맞닥뜨리는 케이스는 많지 않죠. 저의 환경은 지금 이쪽에 안에 있어요. 최근 한 2년 동안 제가 만들어낸 이론들이 여태까지 제가 8년 동안 세미나를 해왔는데 최근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거는 그동안 6년 동안 임상 경험 많이 일했던 걸 베이스로 해서 상상해서 시도해 본 거죠. 이제 그 계산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제가 저한테 배운 걸 최소 5년 정도, 진짜 저한테 배운 그대로를 계속 5년 정도 여러 번 것으로 만들어내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기초가 튼튼해요. 지금 쉐이드 형태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느껴져가지고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느껴져서 자격지심에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쉐이드 하나는 여러분이 훨씬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쉐이드, 자연치와 똑같은 쉐이드. 이제부터 저는 자연스러운 쉐이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치랑 똑같은 쉐이드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투과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